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제4차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영어색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먼저 살펴보고 의사소통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 보육과정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을 통해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거에 필수적이죠. 따라서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해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영유아의 신체, 사회성, 정서, 언어, 인지능력 등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육과정이다라고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론을 살펴보면 첫 번째,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 있는데요.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목적과 목표, 또 우리 표준보육과정의 우리 영역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앞글자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건자, 창간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하고 연계가 또 되었어요. 근데 초등에는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의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추가가 됐고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추가가 됐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등에는 없어요. 초등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영유아하고는 좀 어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은 4개밖에 없지만 우리 영유아는 5개 추구하는 인간상을 가지고 표준교육과정에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목적과 목표를 그대로 또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과 목표를 보시면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바른 인성은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른 인성이 또 한 번 개정된 내용에서는 강조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게 바로 어떤 것이겠어요?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희세의 보육과정의 목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이 뭐겠어요? 건강한 사람이겠죠. 이게 보육과정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거죠. 3호세의 보육과정 목표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과 일맥상통 연계가 됩니다. 또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다. 스스로 하고자 한다. 자, 영희세 보육과정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건 뭐겠어요? 자주적인 사람이죠. 3호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영희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죠. 또 세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자, 이것은 창의적인 사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호세 같은 경우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그래서 상상력에 창의력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플러스 탐구심까지 갖는 것으로 영희세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영희세의 보육과정 목표를 보시면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라고 되어 있죠. 3호세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에서 이제 느끼는 걸로 가고요.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라고 해서 한층 더 깊은 어떤 발달된 어떤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이제 연결돼서 가지고 있게 되는 목표인 거죠. 또 영리세 보육과정 목표에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 부분. 그리고 영리세에는 이런 목표를 가졌지만 3호세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또 배려가 하나 더 소통과 배려, 그죠? 배려가 더 추가가 됐죠. 배려하고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가진다에서 기른다로 조금 더 한층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목표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것에 해당하는 인간상은 또 뭐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이죠. 이렇게 인간상과 추구하는 목표, 목적 이게 다 틀린 게 아니라 쭉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개정된 누리과정 또 개정된 보육과정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의 중점입니다.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를 전제로 구성을 하였고요. 또 영옷의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해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의 다음에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요. 자, 0일세, 2세의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3, 5세의 경우에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0호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입니다. 편성 운영 방법인데요. 다음 사항에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추어 편성하고 두 번째,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세 번째,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 운영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다섯 번째,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정 운영하고 여섯 번째,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사 연수를 통해서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서 영유아를 지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 두 번째,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여섯 번째,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일곱 번째,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덟 번째,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해서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평가입니다.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합니다. 첫 번째,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 계획을 하고 실시합니다. 두 번째,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합니다. 세 번째, 평가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하고 네 번째, 평가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준보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세 의사소통 영역을 조금 다루기 이전에 조금 변화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정 이전에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가 말하고 읽고 듣고 쓰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갖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로 세 가지의 내용 범주로 이제 나눠졌죠. 네 가지에서 세 가지로 줄였고 또 책과 이야기 즐기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어떤 영역이라고 하면 의사소통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세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영일세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는 것,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는 것, 책이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의 내용입니다.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영일세의 영화가 주변의 사람의 몸짓, 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말소리와 소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말과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서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이면 누가 있겠어요?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 현상학적인 소리, 말소리 이런 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영일세 아이들은 옹알이로도 이야기하고 한 단어 두 단어로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본인이 본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말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영일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언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이제 점차 말소리와 같은 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는 어떤 소통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이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 영화의 경험이 실제인데요. 뻥튀기를 탐색하면서 듣기와 말하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교사는 뻥튀기를 큰 통에 담고, 플라스틱 통에 담고 뻥튀기 위에 또 비닐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뻥튀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몰려들었어요. 이제 재우라는 아이가 손을 뻗어서 뻥튀기를 잡으려고 하고 정윤이는 재우의 행동을 바라봐요. 재우는 의도대로 뻥튀기가 잡히지 않자 옆에 있는 교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정윤이라는 친구가 비닐 위에 손을 올리고 무엇인가를 집어서 입속에 넣는 행동을 보여요. 그러자 재우는 정윤이의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정윤이가 잡았던 비닐 위에 물끄러미 바라보고 손으로 짚었던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죠. 정윤이는 엉 울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뻥튀기를 짚고 입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윤이가 막 울기 시작해요. 재우는 정윤이의 표정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듣기와 말하기로 연결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저희가 아까 관찰했던 부분이 영화 경험의 실제라면 영화 경험의 이해입니다. 이 표준보육 과정은 이제 목표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에서 표정과 몸짓을 가지고 보고 들었죠. 재우는 정윤이가 보이는 표정과 몸짓을 관심 있게 보고 들었어요. 재우와 정윤이는 다양한 표정, 몸짓,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죠. 또 재우와 정윤이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대근육을 조절해서 뻥튀기를 잡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리고 재우와 정윤이는 뻥튀기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반에서 함께 지내는 또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자,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의 어떤 내용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1과에서 영화가 또래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고 또 자료를 제공해 주셨죠. 영화가 주변의 사물을 안전하고 즐겁게 탐색할 수 있도록 뻥튀기를 교실에 제공해 주셨고 또 자유로운 탐색을 위해서 큰 통에다가 뻥튀기를 넣고 영화들이 통 주변에 앉아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들이 뻥튀기를 탐색해 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 안에 뻥튀기를 넣고 비닐을 덮어서 제공했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울게 되었죠. 어쨌든 다양한 어떤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상호작용을 또 교사가 지원하셨는데 영화가 비닐이 덮인 뻥튀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몸짓, 표정,
울음과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 있게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영아를 바라보는 몸짓, 또 몸짓과 울음으로 표현하는 의사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영아를 안아주고 달랜 후에 비닐에 있는 구멍을 이용해서 어떻게 뻥튀기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울음을 그치게 했죠.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아이의 반응을 알고 또 상호작용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영아 경험의 이해를 토대로 교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범주네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영일세가 자신의 주변에 친숙한 그림, 표지판, 상표와 같은 주변의 친근한 상징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 다음에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영일세가 무엇인가 쥐고 벽이나 바닥에 끼적이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본인이 의도한 움직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와 경험의 실제인데요. 나도 써볼게요 라고 하는 활동이에요. 이제 어떤 경험이에요. 이제 설아가 낮은 교구장에 맨 위에 칸에 골판지를 길게 붙여둔 끼적이기 공간에서 끼적이기를 시작해요. 설아는 골판지에 색연필로 다양한 선을 그리면서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어요. 그쵸? 골판지는 드드드드드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게 쭉 그리고 있어요. 교사는 영아가 끼적인 골판지 뒷면에 영아가 이제 쓴 날짜, 이름을 써주죠. 설아는 교사를 쳐다봐요. 선생님이 지금 설아랑 우성이랑 시은이가 한 거에 이름 써주는 거야. 설아는 골판지 뒤에 교사가 쓴 글자를 바라보죠. 교사가 써준 이름 주변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려요. 그죠? 영아의 경험의 실제를 토대로 영아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경험에 대한 이해의 부분을 살펴보면 설아는 골판지에 색연필로 선을 그으면서 소리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고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죠. 그죠? 그다음에 설아는 자신의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반복해서 끼적이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졌어요. 또 설아는 골판지 위에 끼적이며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거나 표현하며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졌죠. 설아는 교사의 끼적이기를 모방하며 선을 긋는 것을 즐겼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경험을 한 거죠. 자, 이렇다면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교실의 낮은 교구장을 활용해서 끼적이기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 영아가 자유롭게 끼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자료적인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끼적이기 공간의 교구장 맨 위에 골판지를 붙여서 제시해 주셨고, 아래 칸에는 작은 크기의 골판지, 영아가 손에 쥘 수 있는 크기의 다양한 색연필을 제공해 주셨네요. 또 영아가 자신의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얼굴 사진, 스티커도 제공해 주셨어요. 상호작용이네요. 영아와 함께 골판지에 끼적이고 소리가 나자 이를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말하면서 영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영아와 소리에 대한 관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죠. 영아가 끼적인 종이 뒤에 영아의 이름을 써주고 무엇을 하는지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이 누구누구 이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영아가 교사를 따라서 동그라미를 그리자 이를 다시 말로 표현해 주었어요. 설아도 선생님처럼 뒷면에 쓰고 싶었구나.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많네. 이렇게. 또 영아가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글자와 비슷한 형태의 끼적이기를 표현하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보고 격려하셨네요. 자, 이렇게 영아의 경험의 이해를 토대로 교사가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용 범주 책과 이야기 즐기기입니다. 내용은 책에 관심을 가진다. 영일세가 다양한 형태의 책을 탐색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 짓고 상징 행동을 하면서 상상해보면서 책에 대한 선호를 조금 더 높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아이들과 친숙한 책이 좋고 또 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재들이 들어있는 책들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볼 때 색연필이 있었다. 그럼 색연필을 막 갖고 와서 책에 있는 것과 실제 것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면 책과 자신의 경험과 어떤 실제 사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일세가 영아가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선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달라고 하고 반복하죠. 이렇게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경험의 실제입니다. 책을 읽어보아요 해서 서울하는 아이가 바닥에 앉아 책을 거꾸로 넘기다가 거울을 발견해요. 거울을 바라보고 웃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가까이 들여다보고 또 시선을 옮겨 거울 옆에 페이지를 보고 또 강아지 그림을 가리키며 웃고 또 책장을 넘겨서 다른 페이지에 다시 강아지 그림을 가리키고 다시 책장을 넘겨 전 페이지의 그림을 보고 교사를 바라보고 옹알옹알거렸어요. 자, 이런 영화의 어떤 경험의 실제를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하셨고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를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경험의 이해입니다. 자, 성우는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교사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교사에게 옹알이를 하면서 표정, 몸짓,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성우는 또 책 속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키고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책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 책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또 성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으로 거울에 비친 얼굴을 가리키고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어떤 내용까지도 경험하게 되었네요. 자, 이러면 영화의 경험 이해를 토대로 교사는 어떤 지원을 했는가? 공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영화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푹신한 매트가 깔린 공간을 제공하셨고 또 자료는 거울이 있는 그림책, 재미있는 그림책을 또 제공해 주셨고 또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영화의 행동을 말로 바꿔 표현해 주었죠. 여기 성우 얼굴이 보이네 라고 말해 주셨고 또 영화가 그림책을 읽는 과정을 따라가며 반응해 주셨어요. 영화가 강아지 그림을 가리키면 강아지 그림이네 멍멍 이라고 말해 주셨고 또 책을 보는 영화의 시선, 몸짓, 표정 등에 주목하셨고 그 의미의 영화에게 말해준 후 그 의미를 이제 영화에게 말해준 후 다시 영화의 반응을 살피고 또 소통을 하고 그래서 책에 더 관심을 갖고 또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나오는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갖게 보게 되겠죠. 2세 의사소통 역량 및 목표 내용입니다. 2세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거죠. 기초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갖고 책이나 이야기에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영일세아가 갖는 목표와 조금은 발전된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내용 범주에서 듣기 말하기, 또 읽기 쓰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에서도 영일세와는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아이의 어떤 경험의 실제를 토대로 이해하고 교사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내용으로는 표정과 몸짓, 말과 주변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입니다. 이세 영화가 상대방의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말과 소리의 차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이세 영화는 상대방의 말 혹은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자신의 느낌,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이세 영화가 표정과 몸짓, 어떤 비언어를 포함해서 단어 혹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는 만 이세 영화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하는 경험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경험의 실제에서 서우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요 사례 하나랑 또 2주 후에 이제 사례를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실제가 어떻게 또
경험에 이해가 됐는지 또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담을 겁니다. 우선 아이의 경험의 실제를 살펴보면 서우가 괜찮아 동화책의 고슴도치를 가리키면서 따거고스라고 말해요. 그쵸? 책장을 넘기자 얼룩말과 타조가 나오죠? 교사는 서우야 타조처럼 할 수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서우는 응 타조 하고 다리를 쭉 뻗죠. 자,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못 뛰겠어. 서우는 일어나서 다리를 길게 빼면 아니야. 타조처럼 흉내를 내며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있고요. 2주 후에 또 서우가 그림을 그리네요. 떤땡님에서 선생님 이제 정확하게 말을 못하죠. 쌍어배 그쵸? 교사는 서우가 상어랑 배 그렸어? 서우는 아이 뺨 교사가 상어랑 뱀 이름 적어줘야지 하고 서우 그렇게 이야기했죠. 서우가 다시 그림을 그려요. 교사가 물어요. 하트야? 서우는 아니 땅어 이러죠. 교사 상어 입은 서우는 여기 하면서 콕 집어 그림을 그려줍니다. 서우는 25개월인데 말도 잘하고 또 표현도 끼적이기도 되게 잘하네요. 그죠? 앞에서 봤던 두 가지의 어떤 경험의 실제를 토대로 영화 경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는 그림책의 그림을 가리키고 단어로 말했죠. 성우는 타조처럼 움직일 수 있냐는 교사의 말을 듣고 타조의 긴 다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발을 뻗어 몸으로 표현했어요. 성우는 교사의 요구를 듣고 타조처럼 다리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한 손을 책상에 짚고 몸의 균형을 잡고 발을 뻗었습니다. 그쵸? 또 서우는 상어와 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명하였고 교사가 뱀을 배라고 하자 다시 뱀이라는 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를 조절해서 말했죠. 자, 서우는 그림을 그려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 말했는지를 말하였고 상어 입을 그리는 등 교사의 요구를 그림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서우는 교사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단어로 말하고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였죠. 3개월 후 서우는 교사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는 소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우는 그림책에 있는 타조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죠? 자, 교사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공간 내의 지원입니다. 영화가 모든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 영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책, 쓰기도구 등을 제공해 주셨죠. 또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화의 표정, 몸짓, 언어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셨고 또 영화의 반응을 따라가며 예측하여 언어화해 주시고 또 영화의 반응을 기다리며 영화가 인지하는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가 그림 그릴 때 그림을 명명해주고 영화가 인지하는지를 확인해 주셨고 또 거기에 적어도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교사가 지원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안내, 이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셨네요. 내용 범주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입니다. 내용은 주변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 건데요. 이세 영화 주변에 인쇄물, 그림이나 표지판, 상표와 상징, 자신의 이름과 같이 친숙한 글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징 읽기를 시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끼적이면서 표현하기를 즐기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세 영화가 다양한 쓰기 도구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끼적이며 이를 상징화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즐긴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실제 부분이 어떻게 또 어떤 영화의 경험의 실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영화의 경험의 이해로 또 교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질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경험의 실제에 어떤 소방차를 좋아하니? 라는 어떤 실제인데요. 보면 점심을 먹은 후 현서가 어떤 소방차를 좋아하니? 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수민이가 현서야 내가 읽어줄게. 그래서 현서가 그럼 같이 볼까? 민재 나도 와 셋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모여서 책을 봐요. 수민이가 이건 대장차야. 맨 앞에 가지. 현서 이건 여기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수민이가 이건 소방 헬리콥터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많이 하네요. 그죠? 민재는 옆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서와 함께 손가락을 가리키며 그림을 보죠. 다음날 지호는 소방차 책을 가져와서 소방차 사진을 찾아서 펼쳤어요. 지호는 연습장을 가져와 말하죠. 지호 소방차 그릴래? 그리고 빨간 색연필을 들고 연습장을 펼치면서 어디에 그릴지 적당한 곳을 찾죠. 지호는 책에 있는 소방차를 한번 보고 연습장을 보면서 끼적이기를 반복해요.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호의 어떤 활동을 보고 또 경환이도 소방차를 그리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사 경환이도 그려볼래? 그래서 경환이가 싫어, 선생님이가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같이 그려보자 라고 해서 교사가 끼적인 흔적 위에 경환이가 더 끼적이며 말해요. 물이 윙윙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교사는 또 현서라는 친구가 교사의 자신의 끼적이기를 설명해줘요. 이건 펌프차야. 펌프차로 불 끄는 거 도와주는 거야. 이건 사이렌. 그래서 이제 교사는 이 현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글로 적어줘요. 이건 물탱크. 그러면 선생님은 또 물탱크라고 적어주시고, 여기 물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이건 연결하는 호스, 이건 바퀴들이야. 교사가 그래서 물탱크구나. 자세히 그렸네. 그럼 맨 아래 있는 건 뭐야? 이건 주차장이야. 다른 소방차들도 출동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런 현서가 이야기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사가 다 글로 써주는, 글로 옮겨주는 이런 활동을 경험하셨네요. 내용범주 책과 이야기 즐기기입니다. 우리 만 2세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합니다. 만 2세가 주변의 다양한 책을 보는 것을 즐기게 되면서 자유롭게 상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선호한 책이 생기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책을 굉장히 즐겨보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말놀이와 이야기의 재미를 느낀다. 예, 만 2세 영화가 다양한 표현의 말과 이야기 짓기를 즐기면서 말과 이야기의 변화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궁금이 실제 도깨비 책에서 늑대가 나타나다라는 활동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자아이 둘이 다은이와 리아가 책을 봐요. 여기 괴물이 생겼어. 진짜 생겼어. 리아는 얘는 도깨비야. 뿔이 있어. 다은이가 도깨비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아이가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예준이가 점토를 하던 예준이가 이야기를 듣고 도깨비뿔 머리띠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띠를 한 예준이가 도깨비 흉내를 내면서 다은이와 리아에게 다가오죠. 다은이도 도깨비뿔 머리띠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잘 되지 않자 교사가 좀 도와줬고 리아는 교사 머리띠를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머리띠를 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예준이와 리아가 함께 그림책을 보죠. 예준이 눈이 많아, 리아가 많아, 예준이는 하나, 둘, 셋, 많다. 그쵸? 등에 돋은 뿔을 보면서 뿔이야, 뾰족해 라고 얘기해요. 예준이는 뾰족뾰족해. 리아는 여기가 진짜 뾰족뾰족해. 으아 하고 예준이 으아. 교사는 늑대다 라고 얘기해요. 예준이가 늑대 소리를 내며 놀기 시작하고 영아들은 교사 뒤로 숨죠. 교사는 늑대가 오지 못하게 하자 준환이가 열쇠를 문을 잠그는 척하고 그래도 예준이가 으아 으아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자 다은이 도깨비 뿔 머리띠를 하고 늑대로 변신해요. 내가 늑대다. 내가 예준이를 멀리 가게 할게. 교사와 영아는 늑대를 피해서 숨거나 문을 잠그는 척하며 놀이를 지속합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도깨비였다가 늑대가 되고 놀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그러면 이런 영화 경험의 실제를 교사는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경험의 이해입니다. 다은이와 리아는 그림책을 보면서 뿔이 달린 그림에서 괴물, 도깨비를 상상하면서 몸으로 뿔을 표현하며 책보기를 즐기고 있었죠. 자, 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던 예준이도 도깨비 뿔 머리띠를 쓰고 도깨비로 변신하였고 또 도깨비 뿔을 쓴 리아와 예준이가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그림을 단어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준이가 무서운 소리를 내자 교사는 늑대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고 예준이는 도깨비 뿔을 쓰고 늑대 소리를 내면서 늑대가 된 거죠. 자신의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하였고 또 영화와 교사는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상상의 이야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교사는 어떤 지원을 했을까요? 공간. 영화가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책과 편한 공간 제공해 주셨고 또 영화가 이야기를 듣고 국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국놀이 소품과 공간을 제공해 주셨죠. 또 왜 도깨비 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영화가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셨네요. 영화에게. 또 자료는 영화가 국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품을 또 제공해 주셨고 또 상호작용은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영화가 자신의 경험, 책에서 본 이야기, 상상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낼 때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도와주셨네요. 영화가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고 또 영화의 상상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활동의 경험, 실제를 토대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굉장히 다른 발달을 보이겠네요. 그죠? 3호세 의사소통 영역 목표 및 내용입니다.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두 번째,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소통의 어떤 내용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시면 듣기와 말하기에 말이나 이야기에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말을 사용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또 자신의 생각과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글자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책과 이야기 즐기기인데요. 여기에도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또 세 번째,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라는 내용으로 책과 이야기 즐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 실제의 내용은 뒤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호세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그 영화 경험의 실제, 그 다음에 이해, 교사 지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설명한 그 내용들은 다 해설서를 가지고 온 건데요. 유아인 경우는 살펴보면 유아인 경우는 조금 그 각각의 어떤 사례의 그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접목되었는지를 이제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실제의 내용과 그 실제와 그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강의를 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는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